자진 상패 개인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신성통상 아시죠? 이 브랜드 탑10, 탑10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오지아도 아마 여길 걸 거예요. 저 이거 입고 있는 것도 아마 해당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옷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비싸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노제팬 나올 때 그때 엄청 올랐죠, 주가가. 유니클로 대체 상품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SPA 브랜드로 뭐 브랜드들 나오면서. 근데 이제 탑10이 그렇게 뜬 브랜드인데, 어쨌든 이게 49년 만에 자발적 상패가 나오는 겁니다. 유거증권 시장 상장 49년 만에 자발적 상장 폐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만 77%가 넘어요. 근데 왜 그런가, 지금 시장에서 분석은 금융당국의 밸류 프로그램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볼게요. 전일은 사모펀드가 자진상패 추진에 개인 투자자들 재산 피해 우려된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사모펀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다. 어제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오늘은 사모펀드가 아니라 상장기업의 자진상패,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인 겁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중인 신성통상, 이거 상장 9년 만에 자발적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만 77%. 그럼 이거는 물량이 잠겨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품절추처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금도 많이 지금 쌓아놓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딱 저길 들어갔는데 상패한다네? 황당한 거죠. 왜 그랬느냐? 밸류 프로그램이 부담됐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공개 매수 기간이고요. 발행 주식 22.02%를 주당 2,300원에 공개 매수해가지고 77%잖아요. 넘잖아요. 특수관계인하고 최대 주주하고. 요거 잠시 뒤에 이제 지분관계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이거 요만큼만 지금 2,300원씩 사가지고 그냥 상장 폐지하고 우리 이제 공개된 기업이 아니고 비상장 기업으로 다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성통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10, 지오지아 뭐 이런 브랜드 보유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업체입니다. 이게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 기업인가? 코스닥 기업인가?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 코스닥 기업으로 보긴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신성통상 지금 보니까 이 코스피 거래소 기업입니다. 이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느낌이 쎄할 땐 말해봐야 돼요. 거래소 기업 중 PBR이 상당히 낮은 종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좀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익잉여금이 2,83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작년 말 기준 3,168억 원을 역대 최대 규모, 한마디로 곳간에다가 뭘 두둑하게 넣어놨어요? 현금을 두둑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죠.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신성통상 PBR 0.72배, 그리고 보통주 한 주당 50원, 전체 총액 배당금은 한 71억 9천만 원 가까이를 배당을 했는데, 이게 10년 만에 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 소각 절대 없는 회사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배당도 실은 소액주주에게는 얼마 안 돌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77%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거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없는 거예요. 지분 구조가 가나안이라는 곳이 41.80, 에이션 패션이 17.66, 그리고 회장 염태순 회장이 8.21%를 소유했는데, 가나안은 또 염 회장의 장남인 염상원 이사가 이끄는 회사예요. 에이션 패션의 1, 2대 주주 역시 염 회장이랑 가나안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다 이 오너가 기업인 거예요. 그럼 주당 50원 배당하니까 가나안은 30원 먹어요. 에이션 패션 13원 먹어요. 염 회장이랑 딸은 6억 원씩 수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소액 주주가 16억 원 받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지금 받은 금액 가운데 71억 가운데 16억 밖에 개인 주주한테는 안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주를 위한 배당이었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신성통상의 자발적 상장 폐지, 이거 자체가 결국엔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돈의 곡간도 두둑하고 PBR도 낮고 한데 우리가 이걸 다 피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발적 움직임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강한 거고요. 지분 대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폐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시장에선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래요. 기업들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이게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뭐 법적인 리스크는 없다곤 하지만 이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하기도 뭐하고 참 그래요. 면책 조항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 근데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상장으로 넘어가는 게 기업 입장에선 득되는 것이 많다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상장, 이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돈이 더 필요하지 않고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종목들은 기업들은 굳이 상장 안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금부자, 부영 이런 그룹들이 상장 안 돼 있잖아요. 많은 상장사들이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사를 유지하는 게 기업 운영에는 편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 돈 많으면 상장 안 하지 이런 얘기들이 진짜로 나와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상장 안 하고 그냥 운영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너집은 굉장히 많고 하면은 그렇게 운영해요. 한마디로 이거는 사측의 판단하에 계획대로 자진상폐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자진상장 폐지를 할 때 기업 가치에 적정한 보상을 주주들한테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동업자인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동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제 사업 접을게 아니면 뭐 할게 그러면서 떼주는데 떼주는 것 자체가 이게 맞아요? 이게 책정된 게 라고 동업자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을 주식 뭐 저희 주가로 지금 해주던지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때 가격을 좀 이제 지금 시장 가치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소액주주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금전전 재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거 한번 당해봐갖고 안다니까요. 기분 되게 나빠요. 당하고 나면 진짜 손 쓸 방법도 없고 저는 이제 합병에서 비율이 진짜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당했었거든요. 실제 이 기업은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자발적 상장 폐지가 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자진 상폐를 하려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95%를 넘어서 지금 77% 가지고 있는데 꽤 많이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도 한 18% 이상은 사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누군가가 이 가격에 응해야 되는 건데 52주 신고가가 2,520원인 신성통상의 공개 매수 가격은 2,300원입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일 종가가 지금 2,280원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응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주주들의 반발도 거센 거고요. 그리고 뭐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에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 꼭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우리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 현 주가가 싸니까 그 주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매입을 한 다음에 상장 폐지할게 라고 하면 그 주식에 해당 가격에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대주주한테 그러면 당신 지금 2,300원에 우리한테 넘겨요. 누군가가 와서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가격이 합당한지 보려면 대주주도 당신도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브코스 라고 하는 정도가 되고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도 해봐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그 경향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 공개가 돼 있는 상장 기업들의 그런 주주들은 동업자 투자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치나 밸류에이션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고간에 쌓인 돈이 얼마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름의 분석을 하고 저평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저평가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저평가니까 물론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지금 분석을 하고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나온 거고 이 종목 자체나 대다수의 저평가 종목들은 괜히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싸게 매입해갖고 지분 확보하고 상폐하려고 그리고 끝나고 퉁 우리끼리 우르르랄라 이거는 진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다고 반대로 소액주주의 편익, 권익, 이익을 추구해 뭐 무조건 소액주주 편만 들어줘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기업 가치에 적정한 산정은 상장 폐지할 때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간에 쌓여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재정비를 해서 아니면 해야 될 건 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얘 지금 잠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가격에 맞춰갖고 할 테니까 해봐 해줘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한번 눌러놓고서 공개 매수 가격 올려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사람들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합당한 공개 매수 가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부 밸류업 정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떠한 출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강제성이 없고 밸류 프로그램이 그래도 좀 불안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상패해야지, 저기 보니까 하던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나 방법 등도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 사모펀드나 대주주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가 뭐 이제 쭉쭉쭉쭉 이어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